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류 감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각 국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식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민원 감사 담당관, 소통 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14시에서 16시까지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끝으로 16시부터는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위원별 10분으로 하며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국별로 부서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진행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부서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국장, 과장께서도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 감사 담당관, 소통 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 국장,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순기 의원입니다. 예, 감사 정순기 담당관입니다.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입니다. 감사 담당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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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임기요? 작년에 본회산 때 내년까지입니다. 예? 27년이 아니고 26년. 그러니까 26년, 27년 1월이니까 26년 말까지니까 네, 네. 그렇죠? 26년 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장님이 또 아니시 그만두면 또 임기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는 계약직이니까.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름이 아니고 물론 의원도 하셨는데 내가 작년 본회산 때 그 고충처리위원회 그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지금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 공직자지요. 두 분이 전직. 공직자.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4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두 분이 한 것이 13일 했어요. 네. 한 사람은 6일하고 한 사람은 7일하고. 네. 그러면 지금 그 하루에 이거 나왔다 하면 그 15만 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 그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 올해 금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지금.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만권 30원이에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그 1층에 커피 하신 그 사모님들 있잖아요. 시니어 사는 거. 예. 그 사람들 아침 7시 반에 와서 저녁 오후 1시까지 했을 경우 그걸 9일 했을 경우 53만 원 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 내가 지금 감사를 보니까 딱 그 상정된 안건이 3건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느냐? 통화한 내용도 없어요. 자기들은 통화했다 그러지만 근거도 없어. 그럼 우리가 고충처리 요인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했을 때 건축이면 건축과 환경과 각 분야별로 민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 고충처리위원회 업무가 할 것이 없는데 사람을 둘을 썼을 경우는 우리 선출직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청장을
뒤에서 음모적인 활동을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져요. 근데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잘하고 뭔지 아세요? 그럼 이거 하나 있는 바람에 또 2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 하죠. 네. 7명이 7만씩 받아가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 그 담당하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지금요. 이 고층처리위원회는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이 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이 네. 통과됐어요. 예. 근데 해보니까 이건 또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상근자 그러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 4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100일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일도 안 되는데 한 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근데 회의도 10시 하고 출근해서 그랬어요. 10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더라고요. 일정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 빼고 보다 하루 근무시간 몇 시간 돼요? 그러고는 15만 원이에요. 그게 타당하다 봅니까 지금? 근로자가 지금 저 노가대 근로자가 얼마 받아요 지금? 하루 8시간 진짜 땀 흘리고 힘들게 해도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뭐. 뭘 기다려봐요 이거 지금. 이제 2달 됐는데요. 그분들이 공직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서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아니, 그분들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송호석을 모르고 예? 이병희를 모르는 거 아니랄까요? 다 자기들 다 내가 개인적인 신호 옛날부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층처리위원이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작년 번외산트도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그 담당관이 뭐라 그랬어요? 공모한다 그랬죠. 내가 그때 실명을 대니까 아니라 그랬죠. 기록으로는. 그랬더니 공모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이미 대정됐잖아요.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통과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다 계시지만 이 연말에 아마 제가 다시 활동 반경을 봐가지고 이 문제점이 진짜 필요치 않으면 이 조례는 폐지하고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건이 뭔지 아세요? 좀요? 읽어드릴까요 내가? 예. 도로가 사관이에요. 도로가 사관. 네. 하나는 어울림센터고 다 어울림센터예요. 그럼 그 부서가 다 전화 받는다니까요. 고층처리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왔다 그냥 너몇 시간 앉았다 그냥 돈만 받아 가는 거예요. 받아간 액수가 얼마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요. 한 사람은 6일 근무하고 90만 원, 한 사람은 7일 근무하고 105만 원. 또 5월 달은 19일 근무인데 한 사람은 9일하고 135만 원, 한 사람은 10일하고 150만 원. 이게 다 갔어요. 지금 일반인들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담당님께서는 특히 또 그 의원직을 해보신 분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타당하다 봅니까 이거요? 의회를 안 해봤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일당 개념으로 이제 할 적에 다른 구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조사해 본 대부분의 구청이 한 2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 15만 원으로 좀 최저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작 단계니까 의원님이 아직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그 고층처리위원회나 또는 위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곧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가요. 예. 굳이 앉아서 전화 받고 왔다 갔다 차 마시고 그냥 그 집중성이 없어요. 이 저 주간부서식으로 응? 사업을 진행한다 계획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앉아서 전화 받는 건데 전화 받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물었어요. 본인도 물었어요. 데려다가 내가요. 감사 때. 전화도 잘 안 온다 이게 별로. 그러면 이 세 건 가지고 또 2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해갖고 또 수당을 줘야 돼요. 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럼 이 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런 민원부서로 가면 너무 끝나는 거 사건이에요. 해결할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거요. 조금만 더 지금 우리 지켜봐 그 주세요. 각 부서에서 영입비 올라잖아요. 영입비. 예. 극성받은 주민들이 뭐 사업하려고 하면 좀 티가 나게 언성을 높이고 하잖아요. 그 실현을 안 당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자를 깔면 그 주민이 좀 수그러들어요. 그래서 용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용역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 받는 거예요. 근데 안 갔다가 15만 원 줘야 되겠어요, 그요? 의원님, 전화 오는 것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
민원 중에서 좀 악성 민원이라든가 장기 미해결 민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이 좀 현장도 나가보고 접촉도 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한번 기다려 그 보시죠. 사람들이 뭐 악성 민원 따서 공직자 퇴직자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성이 딱 공직자인데 근성이 공직자라니까요. 공직자들은 마음이 인성이 순해요 다. 그때 그런 악성 민원하고는 해결 못해요 그분들이. 자, 제가 이 부분은 내가 다시 연말에 그 점검을 해가지고 실적 사항이 안 되면은 네, 우리 의원들 다 계시지만 이건 절에 폐지하고 이 사업은 안 해야 돼요. 이 돈이 적은 돈이냐고요. 3,700 얼마에다가 한번 보실래요? 그 3,758만 원 들어있고 업무 취미가 또 120이에요. 네, 이거면 또저 민원 운영 물품이 또 150만 원 있고, 민원 인생 안내 뭐 홍보물 제작이 또 200만 원 있고, 운영 수당 유인회가 참석 수당이 7만 원씩 또 두 달에 한 번씩 있고, 고충 처리 건 수당 또 100만 원이 또 있어요. 10회. 이 돈이 어디냐고 이거 지금요. 좌우지간 잘 참고하시고 네. 내가 다시 한번 이걸 우리 의원들 다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번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것은 예,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도병도 의원님께서 먼저 예, 손을 드셨습니다. 예, 도병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도병두 의원입니다. 예, 네네. 민원감사 담당관님. 네. 예, 저도 같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구충 처리위원회 이제 명단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구성은 혹시 언제 됐나요? 민원처리위원회 구성이 이번에 2기인데 민원처리위원회요? 네. 고충처리위원회요? 시민구충 처리위원회. 예, 저희 그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의회의 그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가 자료 보고 임기요. 하셔도 돼요. 예. 임기 4년이고요. 연임이 안 됩니다. 시기. 뽑은 지가 예, 작년 6월에 뽑았습니다. 예, 작년 예. 6월에 의회에서 동의안 올라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했고요. 앞서서 이제 정순기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근데 지금 출범이 언제 했다고 하셨죠? 사무국 출범을 4월 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5월에 정례회가 한번 있었어요. 네, 맞죠? 예. 그래서 5월에 정례에서 안건이 3건입니다. 네. 상정했던 안건이 3건이에요. 그래서 3건을 다뤘는데 이 안건을 상정하기 3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상담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번의 상담을? 요 3건에 대해서요. 이 3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예, 위원회에. 그러면은 그 사무국에서 네.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해서 이 3건의 안건이 상정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일단은 뭐 현장도 좀 나가보고요. 또 네. 우리 사무국을 보조하는 또 상근자들이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민원 당사자도 만나보면서 그래서 안건으로 회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사무국을 보조하는 행정 인력이 있습니까? 예, 구층의 현장 구청장실 그 멤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제가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몇 번의 상담을 통했고 몇 번의 현장을 나갔고 이걸 통해서 몇 번의 3개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가? 이 정도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몇 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니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정확한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확인해서 의원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확인할 게 아니고 갖고 들어오셨어요. 자료인데 자료로만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자료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정승현님께 존경하는 정승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 고충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리고 상담하러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예전에 있던 공무원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동장님, 예전에 있던 국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볼 때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이 앉아 있는 일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방금도 얘기해 줬잖아요. 사무국을 보조하는 행정 인력이 있다. 이 사무국을 두는 이유가 따로 일을 하라고 사무국을 두는 거예요. 예. 그럴 거면 자문위원으로 두죠. 왜 우리가 사무국을 비용까지 아까 말씀하셨죠 3,800만 원인가요? 자료를 주면서까지 사무국을 두는 거는 독립된 기관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 왜 독립된 기관으로 행동하지 않고 행정 보조를 하고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 말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예. 한 달 반 정도에서 지금 5월달 회의 날짜를 보니까 5월 23일 1시 30분인데 4월 15일부터 했으면 거의 한 달하고 열흘 한 40일을 해서 안건이 3개가 심의가 된다. 근데 3개의 안건의 심의를 받는데 2개는 이송 결정, 하나는 조사 결정이에요. 뭐 조사 결정이 한 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출근하니까 매일매일 상담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상담의 건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12월에 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사안입니다. 이제 혹시 우리 민원감사관실에서 작년 6월 이후 하반기 예.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자체 감사한 곳 있나요? 자체 감사 우리 구 내에서 기관을 예, 정기 감사도 있고 뭐 수시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정기 감사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감사할 때 이번에 그 감사한 곳 중에서 출장비라든지 여비에 관련된 부정이 발견된 곳이 있을까요?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좀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뭐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 예. 예, 혹시 저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공무원의 출장 여비에 보면은 징수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때 징수할 때 가산 징수하는 규정 알고 계시나요? 예. 몇 배 정도? 1.5인가? 네. 그래서 예.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합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사를 통해서 여비 관련돼서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면은 5배를 확정해서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5배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병도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엄세별 의원님이 먼저, 예, 그러십시오. 예, 우리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교육지원과장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앞서서 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님, 예. 예. 공교롭게 제가 과거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구정 질문을 우리 국장님과 했었는데 두 분이 또 같이 앉아 계셔서 더 좋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베이가 어떤 성격인지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예. 그럼 우리 금천구가 그럼 교육 만족도에서 보통 몇 위를 하나요? 그 서베이에서? 올해는 11위 했습니다. 11위. 네, 네. 그 전에는 몇 위였죠? 작년에는 9위 했었습니다. 9위. 제가 서울 서베이 교육 만족도 3년치를 우리 국거를 들고 있는데 저랑 좀 다른 결과를 말씀을 하시네요. 22년도 금천구 교육 만족도
25개 구 중에 22위, 23년 23위, 24년 23위. 아니, 어떻게 9위 11위가 나왔어요?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낸 건데 작년에는 지금 가지고 계세요? (23년도에) 음. 자료가 네. 이제 24년도에 발표를 하는데 네. 그때 저희가 9위를 했었고요. 2024년도 자료가 올해 발표를 했는데 네. 11위였습니다. 어떤 게 그 순위예요, 지금? 네. 어떤 게 그 순위가 나오냐고요? 저희 교육 서베이 만족도 수치 맞아요? 예, 교육 만족도 수치 그럼 맞습니다. 저랑 과장님하고 같은 거를 지금 다른 결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서베이 쪽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예. 잘못 말씀하신 거면 네,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네, 네. 자, 그럼 이 지표 관련돼 가지고 네, 그러면 그 정도 9위나 과장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9위나 10위면은 중위권보다도 높잖아요, 우리 네. 구가. 예.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이제 각 학교에서도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나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자료가 뭐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 뵈는 학부모들은 왜 항상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뭐 어떤 부분을 만나셨는지. 만족도가 높지 않으세요. 항상 불만이 좀 많이 계신데 금천구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제가 봐도 23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건 못 느끼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체감을 하고 계세요? 일단 교육 현장에서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저희 뭐 학부모 간담회나 이런 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네. 저희가 전체 학부모를 다 만날 수는 없기 그 때문에 수치화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치화하지는 않죠, 저희가. 뭐 어떤 간담회를 했다 이런 거는 그럼 다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학교 현장에서 네.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기 네, 때문에 최근에 저희는 이제 구청에서 금천구 고교생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다. 뭐 이거를 성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거 교육지원과에서 네, 작성해서 배포한 건가요? 예,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네. 지금 수시 정시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까? 수시 정시 분리는 학교 자체에서도 분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는 뭐 수시 정시 다 합쳐서 저희가 통계를 그러면 내서 중복 보도자료 합산 제외해서도 들고 계십니까?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질 진학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저희가 계세요? 이제 진학률로 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건 아니고요. 합격률을 합격자 수로 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허위 보도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 진학률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허위라고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실질 진학률 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 숫자만으로 한 거다. 저희가 합격자 수를 지금 그러니까 합격자 수 단순히 숫자 가지고 한 거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교육의 질이 상승해서 진학률이 높아진 거다라는 걸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단순 저- 숫자 가지고? 저희가 매년 그 합격자 수 산정이 그 뭐 정시 수시 나눠서 한다던가 아니면 중복자 수를 나눠서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수치를 계속 낼 때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 동일한 기준이라는 게 그냥 합산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합산 제가 23년도 12월에 구정질문하고 예. 그 답변에는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제 구정질문 관련돼 가지고는.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아지냐고요,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같이 구정질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때 제 어렴풋이 지금 생각나는 게 사실 뭐 저희가 소칭 말하는 인류대 뭐 서용고 이게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는 것이 꼭 만족도를 그러니까 학생들의 행복의 만족도를 이렇게 재는 기준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의원님들도 항상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 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봤을 때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실제 진학률이나 합격률을 가지고 우리가 상승을 하면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한 결과 우리가 공교육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진학률이나 합격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정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완료 단계로 해석을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의회 제출한 상태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대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최근 입시 추세를 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정원은 그대로인데 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네. 과거에 A라는 대학을 못 갔던 학생이 성적이 똑같아도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중복 합격자도 지금 구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개 합격 못할 친구가 6개 합격을 해요. 중복 합격으로. 예, 그리고 그 여기 발표 낸 내용을 보니까 주요 대학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이른바 스카이가 아니고 그러면은 공교육의 질의 개선은 뭐냐? 아까 9위, 10위 했다고 했는데 서울대 정시 합격자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서울대 정시 합격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다른 구는 지표지 않습니까? 정시 합격자 수는 실력의 지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9위, 10위 공교육의 질이 올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입시 제도 자체가 네. 정시 합격을 해야지만 뭐 실력이 있고 수시 합격은 뭐 실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의 그 다양한 그 진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시 부분이 80% 이상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정시로만 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자기 학교나 적성에 맞게 이렇게 수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 네. 전형에 맞게 가고 또 네.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은 또 그 전형에 맞게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학교나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사실 그 대학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데 네. 이 구분도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 지표를 왜 그럼 과장님 마음대로 해석하겠네요. 다 이제 앞으로 그냥 A라는 방향으로만 바라보면 되고 똑같은 숫자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고요. 합격자 수 줄어들면 이제 난리 나겠네요. 공교육은 무너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네. 평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지표가 단순 숫자밖에 없는데 합산한 숫자밖에 없는데 일단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고영찬 의원님 10분이 추가됐는데 네. 5분 추가 네, 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네. 예, 사용하십시오. 예. 더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그거에 관련돼서는? 네. 그러면 언제쯤 좀 새로운 답변이 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시 정시 다 중요한데 저는 뭐 똑같은 답변을 또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만족하고 어떤 그 취향이나 아니면 특기를 살려서 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사실은 이걸 선택했니 이걸 선택했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 자체가 지금 수시가 80%로 애들을 진학시키는 이유가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정말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뭐 시험을 잘 봐서 가는 정시 부분도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이제 좀 더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예. 지표나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고요. 수시도 무슨 전형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가냐. 특별 전형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걸 특성화 해가지고 우리가 특강할 때, 입시 특강할 때 네. 반영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특강할 때 가보니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5년도 입시 계획 그 이야기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이제 그 할 때 내용이고요. 네. 2부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학부형과 같이 그 면담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의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또 구마다 특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 못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공교육이 좀 더 그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또 그 말씀 드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은 답을 주실 거냐고. 그때도 근데 제가 답변을 그렇게 네. 드렸는데 이게 네. 딱 뭐 교육이라는 게 정말 100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내년이다 후년이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금천구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이 나서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 굉장히 좀 기형적인 부분이 많은 구인데 이런 곳일수록 저는 교육 말곤 답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들도 우리가 뭐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도시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정말 교육만큼 도움되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낙후된 구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 지표를 숫자 세는 거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 예산 진로진학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렇게 실질 데이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조금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우선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저는 쇼라고 봐요. 이 지금 배포하신 보도 자료는 예,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의원님 더 좋은 도시 금천에서 교육 네. 분야가 지금 의원님이 이제 격하게 이렇게 쇼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이게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머님들도 만족하는 금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조금 좀 네. 너그럽게 이해를 네,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좀 이제는 보완을 해주시고 그 자료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니까 또 예산도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그리고 국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아까 저기 엄세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 담당관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금천구 내 여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각종 행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 대상 업체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 간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녹지가의 오미생태공원 준공식은 약 5천만 원 규모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업체 A라는 현수막 인쇄물 전문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 당일 운영과 현장 실행은 전문 행사기획업체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B는 이를 자사 홍보 채널에도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유사한 양상은
문화체육과 뮤지컬 사업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계약은 뮤지컬과 사업 전문성이 없는 홍보 판촉물 제작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반복된 계약이 진행되었고요. 또 다른 뮤지컬 사업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 한도 제한 때문에 여성 기업인 제3자 단체가 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상 계약은 특정 업체와 체결되었으나 실제 사업 수행은 계약되지 않는 제3자가 맡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계약상 하자를 넘어서 구행정 계약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의심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직접 이행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3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는 구조는 계약 위반 또는 부적정 집행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 그렇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100% 하도급을 줬다는 말입니까? 네. 100% 하도급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구조는 다른 단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문성과 무관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실질 수행은 외부 기획사나 다른 단체가 맡는 관행이 정착되는 현 상황을 민원감사 담당관께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걸 한번 개별 건건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문화체육과 공원육지과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과 차원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 또는 계약 집행 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 일이 아니라 저희가 행감 통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전문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계약 이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제3자 위인을 제한하는 제도가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되어 마련되었으니 감사 담당관께서는 이행 점검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정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이탈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행감 조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결과 보고서 외에는 정산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왔습니다. 이후에 다른 정산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했을 때 재차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사안은 단지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예산의 집행 책임과 계약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허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당당 간의 명확한 판단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엄세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같은 부서입니까? 예,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고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미 의원입니다. 소통 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행감 중에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금천 문화원 대관 현황 및 대관료 수납 내역을 감사하던 중에 2023년 저희 지역 언론사에서 주최한 주부가요제가 금천 문화원 무료 대관 받아 진행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년도까지 대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진행된 행사였는데 2024년에는 소통 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보내 대관을 요청했고
이후 대관료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무료 대관 결정을 하신 뭐 법적 행정적 근거가 있으실까요?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문화체육과의 대면 감사 중에 무료 대관 근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제시된 근거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중에서 지역 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조항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좀 간과를 좀 못한 부분이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고서 제가 처음 사실 인지는 했습니다. 인지는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그 해당 부서의 무료 대관에 근거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관련 구정을 좀 그래도 이제 연결 교류가 있어서 좀 그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체육과에서는 네. 이제 문화원 예. 그 문화원의 그런 게 그 대관 규정에 있냐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요거 하나 지역 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는 건데 사실 이건 우선은 두고요. 소통 담당관에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공문 보내서 대관료가 감면되거나 이런 게 과거에도 사례가 있나요? 이거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가 반대로도 파악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부서에서 공문 요청한다고 해서 대관료가 무료가 되면은 그 네. 기준은 네, 네. 기준이 없이 그렇게 대관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같은 기간 동안 금천문화원을 유료로 사용한 민간 단체나 주민 모임 다른 것에 또 비교해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 언론사는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받고 있지요? 지금 인터넷 언론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니 저희 소통 담당관 입장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네. 일단은 그 언론사 입장에서 저희 광고료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광고 단가 및 지원액 해서 건당 100만 원씩 네, 네. 연 최대 300만 원까지 네네. 가능한 그러니까 지역 건가요? 언론사가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 언론사에 저희 관내 한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료를.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인터넷 이제 전문으로 해서 지면 발행은 안 하고, 그러니까 신문 구독료 지원은 없다는 예, 건 알고 구독료 있는데 지원은 지원이 없고, 광고 단가 및 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광고료는 지원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 언론사라는 곳에서 본인은 구청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광고료는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광고 단가 및 지원액을 건당 100만 원씩 연 300만 원 지원받고 있는 거 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공공시설 대관료까지 면제됐다면은 이건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에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사례 또 특히 이 지역 언론사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대관해준 그 사실 자체를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만약 이런 행사가 무료 대관이 필요할 정도로 공익성이 크고 어떤 지역 문화나 네.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렇게 공공의 기여가 크다면 당연히 행정적 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감면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차 없이 기준 없이 내부 공문 한 장으로 이런 식으로 대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특혜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 절차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다름 아닌 그곳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선량한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는 권력 있는 이들을 위한 유연한 장치가 아니라 힘없는 시민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민주주의 행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의 마련과 그 절차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통 담당관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 장규건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요. 대명시장 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명시장 야장 민원 들어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에는 그 하노이 맥주하고 그 광부 맥주인가 두 군데서 그쪽 이제 그 대명시장 여울빛거리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오고서는 그 소음 민원하고 흡연 민원 이제 그거 빼고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가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개인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지금 2024년 11월 6일 식품위생법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5개 영업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갔는데요.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실제 신고된 면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광부 맥주에서는 원래 이제 5개 신고된 면적이 18.5m 제곱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점검하고 나서 이거를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20.50m로요. 그리고 이제 하노이 맥주 같은 경우는 그 옆 가게 쪽이나 이제 자기가 신고했던 면적보다 조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지를 시켜드리고 공개 공지나 다른 그 업종을 하시는 분 가게를 침범을 안 하는 선에서 신고된 면적에서만 꼭 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시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시정 조치를 2025년 11월 3일까지 했나요? 그게 보통 저희가 하면 시정 조치를 하면 6개월 이내에 한 번 또 점검을 나가거든요. 6개월 안에. 그래서 그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는 저 주 1회나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시흥사거리 그 대명시장 쪽은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야간 점검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야장이라는 게 그 열리는 시장 그 5개 영업을 하는 그 시기 자체가 추울 땐 안 하고 보통 이제 4월 말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한참 더운 여름에 안 하시고 그다음에 좀 선선해지는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점검 나가고는 야장을 접은 상태였었고요. 5개 영업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저희 그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더 확대해 줬다는 거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시정 명령을 11월 3일까지인데 그 전에 이 야장을 더 면적을 더 뭐 8평이 뭐 확대를 해가지고 시정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법에 따라서 신고 사항이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사항인데 그럼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주체나 그 이제 대표에서 사용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오면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법 자체 규정상 위법하지 않으니 그걸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번 나가보시면 갑자기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지금 도로까지 지금 야장을 깔고 있어요. 11개 깔고 있더라고요. 야장을. 근데 저도 거기를 가끔 저녁에 이렇게 약속이 있거나 하면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도로까지는 나오질 않고요. 저도 그러니까 도로에서 원래 1m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 건물 자체가 공개 공지가 이제 있으면 공개 공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 사유지까지는 저희가 그 건축가나 이제 그 도시계획과 다 협의를 해서 그 면적을 확인하고 내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그 관련 부서에 주차관리과 다 이런 걸 확인하고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건축가에서 저희 확인을 받고 그 면적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아, 조리를 밖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법에 정한 그 규정에 맞으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식당 안에서 조리된 실내에서 조리된 음식만 밖으로 나와서 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조리는 못 합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오뎅 그런 거는 밖에서 조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안에서 만들어져 갖고 데피는 용도나 이런 걸로 하는 거라 이제 근데 실제로 지지고 볶고 이제 이런 불을 화력을 센 걸 쓰는 것들은 특별한 법으로 다 이제 그 허가 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규제 사항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도가운디가 문제입니다. 도가운디가 문제고 다른 데 야장은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상태고 지금 지나갈 때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도 오고 이렇게 하기 근데 때문에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은 가서 바로 지도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 하는데요. 그 점검 사항에 지적 사항이 나오질 않으면 저희도 그 민원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업권이 걸린 거고 생존권이 걸린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막 그렇게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아파트가 거기가 유난히 29세대가 있고 오피스텔이 128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12시까지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밤늦게 잠을 자야 하는데 아, 야전 그 5개 영업 그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건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12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시간 제한이 없고요. 이제 그 한 세 개 구에서 조례로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24시로 이제 제한한 데는 한 두 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다른 게 아니고 잠을 자야 하는데 12시까지만 장사를 하면 안 되냐 야장에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또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업주분한테 그런 거 민원이 좀 들어온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 이제 업주분들하고 그분들 그런 거 이제 관리사무소 쪽에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협의점을 좀 주민들하고 보시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장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아까 10분 하셨고요. 네, 추가 질문 5분 가능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재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동 의원입니다. 소통 담당관님. 지난 1대1 그 감사에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체크는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는 또 안 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 그 다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네. 표기를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만 일단은 먼저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건소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보건소도 다 적용은 돼 있는데요. 예. 보건소까지 그
그 문구를 저희가 아직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하셔야 되는데 뭔가 막 급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예산으로 랜딩 페이지 구축을 해가지고 국민이 쉽게 뭐 해당 부서와 연결할 수 있는 거 행정지원과하고 했다는 점 네.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칭찬은 드리는데 뭐 우리 AI 챗봇 관련해서도 세무 관련해서만 장착이 돼 있어요. 이 네, 부분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어, 장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답변 하실 거 있을까요? 저번에 그 대면 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일단 세무 관련 챗봇은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신규로 해서 이제 세무 민원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게시를 한 거고요. 세무과에서 한 거고요. 이제 그때 말씀하신 일반적인 그 챗봇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두 개 구 사례를 저희가 좀 준용을 해서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여지나 예산이나 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주민안전과 과장님.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구청사 내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 고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다중이 근무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그 안전관리 계획상에 이제 대피, 피난 뭐 이런 매뉴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전 관리자들이 다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종합청사도 아마 그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세부적으로 뭐 휠체어 뭐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가이드 같은 게 필요하다면 뭐 전체 저희가 뭐 요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의 이제 안전관리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연령층, 직능, 직업군, 취약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 참여를 위해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지금 이번 이제 회기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청년층, 그 연령대가 특히 최근에 뭐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많이 이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홍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들과 이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답변만 그때 하고 뭐 고쳐지는 건 별로 없다라는 제가 지적을 또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어떤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 보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제 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산 일동이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죠? 건너편에 있나요? 예, 그 홈플러스 시티렉스 쪽 방향에 어디 있습니다. 쪽이요? 예, 독산 일동. 저쪽은 독산 예. 이동인가요? 독산 일당 분소 말씀. 분소 말고. 주민센터. 예, 어디에 있죠? 그 빅마켓 맞은편. 빅마켓, 예, 독산 일동. 그쪽. 예, 독산 일동 빅마켓, 다이소 뭐 이쪽에 있습니다. 아, 거가 독산 일동이에요? 가산동은 어디요? 가산동은. 그러면 저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한신 아파트 쪽. 분소에서 분소 투표를 하나요? 지역입니다. 사전 투표는 이제
저희 10개 동 각 주민센터에 10개 그러면 설치가 뭐 예를 들어서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게 지금 그 조항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뭐 이제 뭐 그 읍면동 관할 지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조항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럼 사전 투표를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예, 군소에서 하는 거예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까운 할 수 군소에서?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사전 투표 있습니다. 군소에서 그럼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예, 롯데에서 그 동 그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그 몇 개를 설치했나 확인을 했더니 각 동 주민센터에만 설치가 돼 있어서 사실 독산일동 분소 지역에서 사전 투표 하기는 거리적으로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예, 거의 11군데예요, 10군데예요. 10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소 지역에서는 다시 설치는 안 돼 여기서 있습니다. 잡음을 넣어서 못 들었는데 그쪽에서 분소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하니까 자꾸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예. 하나를 더 이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참고로 이제 또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6월 13일 날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각 동별 면적 및 이제 인구수에 따라 선관위 규칙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요 개정안이 올라와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뭐 어느 동 일괄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인구 규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전 투표소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보건소장님, 의학과도 같이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과 또 출산 가능한 산과 병원 공공 심야 약국 유치를 위해 어떤 그 지원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실까요, 지금? 지금 저희가 야간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유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직접 방문해서 그 의사분들한테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겠냐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의 그 소아과 의원에서 힘들다고 조금 난색을 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 야간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심야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흥동에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산동도 저희가 이제 그 약사회랑 같이 알아도 보고 저희가 좀 가능한 곳을 접촉해서 또 알아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신청하는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알아보고 계세요? 그 병원마다 약국마다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소아과 의원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의원 10개소 다 다녔고요. 그 독산동 소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약사회에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문의드렸고 협조 요청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야간에 늦게 하는 그 공공 야간 약국을 혹시 하실 수 있는 좀 여건이 되는 곳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유선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 오려고 하는 이유? 소아 청소년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우리 아이 안심 의원이라고 저희가 한 곳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흥 우리들 소아 청소년과 의원에서 늦게까지 운영해 주시고 평일에는 그리고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굳이
더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1대1 저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방인지 제가 지금 언뜻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이제 군수가 나와서 뉴스에도 제가 봤거든요. 군수가 나와서 사활을 걸어서 뭐 예산도 좀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저희도 진짜 뭔가 했구나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한번 해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재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건소 또 주민자치 안전과 주민 안전과 소통 담당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다음 시간에 질문 시간을 줄이시고 이번 시간에 꼭 해야 될 질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의원님 신청하신 거 있나요? 김우수 의원님? 예. 그러면은 우선 먼저 하시겠다는 분 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원하신다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셔도 됩니다. 예. 아니 이 계획에는 잡혀 있지 않으셔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위원별로 10분 이내 원칙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3분을 남겨놓고 제가 네. 수업을 시켰거든요. 네.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3분이랑 네, 제가 3분하고 5분 또 추가로 그렇죠, 하실 할수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메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본인 준비하신 거 각각 하시면 되고요. 김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기 일부에는 질문 신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사유 이슈가 많이 되는 그 건강정진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건강정진과 보건소 아무도 없나요? 안 왔어요? 그럼 의학과가 아실런지? 보건소장님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아실 것 같아서. 요즘 이제 우리 치매 관리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금천구에 있죠? 지금 현재 치매 환자 관리 대상자가 금천구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 숫자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거의 한 19명 정도 인력이 지금 이 센터장 포함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원은. 그런데 대상자는 아직 모르신다. 예, 자료를 보니까 선별 검사를 23년도에 6,400명 정도 했고요. 24년도에 6,600명 정도 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치매가 약간 본인도 모르게 온대요. 본인이 치매라고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치매 환자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보통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인 치매 진단을 하는 것과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예, 건망증과 치매 사이에도 격차가 있고 경도 소위 인지장애라고 하는 것과 치매 사이에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선별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있대요.
네. 본인이 모른대요. 이게 건방증인지 치매인지 뭐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데 검사를 그거를 정확하게 치매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치매 선별 검사지에 의한 검사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예방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자체는 이제 뇌에서 뇌의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그런 일반적 예방법 외에 특별하게 무엇을 하면 치매는 안 걸린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금천 구민 치매 환자를 위해서 관리를 계속 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순기 의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10분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정책과요. 우리 강희맹 장독대 있죠? 네. 그것이 우리 서지원 과장님은 동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 본회의사 때 상당히 설계비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논쟁이 많아갖고 아마 설명을 잘 모르실 거예요. 본회의상 올라온 것은 2억 7,500이 올라갔고 견적서를 새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이 2억 2,100만 원 통과해 줬어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시설비 2천만 원하고 공사비 2억 100만 원에서 맞춰진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장독대 장당기가 8천이었었는데 네. 올해 또 운영비가 또 2억 9천 14만 4천이잖아요. 그렇죠? 그 총 3억 7천 14만 4천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장독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고양시에서 도입해가지고 청장님이 브랜드로 이 정책 사업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내가 현장을 착공해서 공사할 때도 가보고 지금 마감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계약 입찰이 지금 처음에 1억 9천만 원에 9천 원에 지금 계약을 했죠. 네. 19.5% 낙찰가하고. 네. 근데 추가가 증가가 돼갖고 지금 1,800이 추가되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딱 다 이거예요. 이 전제 높이가 1m 20인데 지금 1m 40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중문으로 입문에서 좌측으로 봤을 때 그것이 8m 80이에요. 그리고 폭이 40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봤을 때는 4m 50이고 네. 조경 쪽으로 봤을 때는 8m 30이에요. 그럼 안에 사입제 속에다가 뭘로 메꿨는지 다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안에 뭘 채웠는지. 폭 사입소 속에. 4m, 예. 450 안에 뭘로 채워졌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공할 때 다 사진 착공 안 해놔요? 예,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예. 뭘로 다 채웠어요, 거기? 저희가 벽돌을 이렇게 잘 쌓아서 그 공간만큼을 채웠습니다. 예? 네. 그럼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예, 봤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뭘로 채웠는지 봐야 되고. 네네. 아까 우리가 내가 지난번에 공사할 때 입문 봤죠? 네네. 입문 기둥 바라시 쪽에 조인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죠? 예예. 그럼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해놓은 것이? 근데 문은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마감을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흉물이 되지. 이 다음에 중원시 한다고 하면 청장님 좋아하겠어요, 그요? 예, 저희 그렇게 매꾸라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고 담장 보완하겠습니다. 기붕에 지금 흑색으로 지금 기와가 덮어 있잖아요. 예예. 근데 모서리에 마감이다 뭘로 해놨어요? 백색 매직이 해놨어, 백색. 네, 백색 매직. 그럼 어떻게 보여요, 보이기를 거의? 색깔 똑같은 걸 맞춰놔야죠, 그걸요, 매직을. 그거 재공사해야 되고 그걸 세 군데가 다 그렇게 해놨다고요. 내가 사진을 보내드리려면 다 우리들한테 보여주면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갖고 지금 다시 추가 공사가 이거 금액은 또 뭘 넣는 거예요? 우리 4,400 남은 중에서 다시 추가하는 거예요? 서기병이 한 거예요?
예, 설계 변경은 했고요. 예. 지금 공사비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그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2로 했었는데 실제 이제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현장을 보면서 현문하고 담장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4를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공하기 전에 1.4로 결정을 하고 자재도 그렇게 다 발주를 했고 저희 설계할 때 당시에 1.2였기 때문에 설계업체하고도 이제 상의를 했는데 1.4가 더 적정할 거라고 해서 예, 그렇게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있는 부분에 분전판이 있는데 거기가 스텐으로 돼 있어서 좀 주의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거기다가 이제 자재를 좀 붙이는 그런 부분. 공사가 마감이 되기 전에 예, 예. 이 지적을 했더라면 1800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요. 전통 담장 높이 조정이 1m 20에서 1m 40 하는데 이 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800이. 네. 다시 뜯고 하니까 그 인건비라고 뜯지는 올라가니까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분전판 둘레 목재가 130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수경 재배실 철제 가림막이 또 300만 들어가죠. 그 처마. 그래서 지금 식재 추가 85만 들어갔고 네. 또 공사비 변경에 따른 기타 경비 및 부가세가 또 485만 들어갔고 지금 1,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낙찰가가 11.8%예요. 그러면 이거 추가된 공사비는 이 낙찰 금액에서 그 차익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돈에서 가는 거예요? 이건요? 설계면에서 설계병이 했어요? 예, 설계 변경 지금 다 그래서 도면에 들어온 게 마무리했습니다. 설계병이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예. 높이도 안 들어오고요. 예, 설계 변경 서류 보완해서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운영비도 지금 예? 얼마냐고 지금요. 지금. 장투 때가 지금 그 여태까지 된장으로만 잘 8천만씩 하다가 올해 2억 9천 14만 4천이 증액됐고 3억 7천 14만 4천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의 운영비예요. 올해 장투할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이 브랜드로 해서 강의명을 지금 도입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가져온 건데 이것을 그 입문부터서 지금 모든 마감이 이렇게 갖고는 지금 중고시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가서 다 재보고 네. 다 사진 찍어 왔어요 이거요. 예. 그저 백매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아, 흑색 기와에다가 어떻게 백매직을 갖다 해놓고 보이시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준비하고 네. 안에 그 저 뭘로 그 대매기를 했는지 네네. 그 준비를 해서 사진 찍어놨다면 예. 아마 그 사람들이 하면서 예. 다 사진 처음 했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네. 예? 예. 지금 이거 사전에 알았으면 추가 공사비 안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거요. 뭐 철거는 하지 않았고요. 예. 그 시공업체가 저희한테 현장을 보러 왔을 때 바로 제안했던 부분이라서 철거는 안 하고 처음부터 바로 1.4로 발주를 우리가 했습니다. 작년에 번외산 그 윤정희 과장님 있을 때 네네. 이거 통과 때 설계 변경할 때 예산이 몇 번 누락돼 갖고 네네. 최종적으로 설계업자 설계비 가지고 예산을 통과해 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산 번외산 올라오기는 2억 7,500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2억 2,100을 예산 통과해 줬다고요. 네. 그러면 예산을 썼으면 이거 지금 브랜드로 장투 하려면 모양을 멋지게 보세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지나가서 보세요. 뭐 거의 흉물이 되지 그 지금 명물이 되겠는가 거의 명품 저 강의명이 되겠어요? 자,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해서 네. 이거 시공업체를 모르면 저한테 갖다 모시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감을 그렇게 하고 돈을 받아가려면 되겠어요 거의? 아무튼 그저 철도 천막에 관련해서 저 중공 일정도 잡혀 있다며요. 네. 그 안에다 준비를 해서 예예. 보기 좋게 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했더니 정리를 하셔서 짧은 시간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예,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보건소 소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용하시고 남은 잔여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병도 의원님 3분 47분, 정순기 의원님은 이제 사용하셨고요. 엄세별 의원님 5분 26초, 고성미 의원님 4분 13초, 장규건 의원님 2분 4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질문 5분도 가능하시니까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 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1회씩 질문을 하셨는데 꼭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이나 시간을 활용하실 분 계신가요? 예, 도병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병도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시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직 관련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예, 그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예, 그 세무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예, 세무관리과가 11월 13일 이제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요. 5급 발령이 세울에서 12월 18일 5급 전보로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이 전보되었으니까 세울에 발령 공지가 났어요. 네, 지금 날짜 적고 계시죠? 그다음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제 이 조례안이 상정 및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12월 20일에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이 안 되었으면은 이 발령 공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부서에서는 이제 조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표가 돼야 그 네.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없는 네. 부서에 지금 네. 발령이 난 거예요. 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이것 자체를 네. 두고 보시면은 조례나 의회에 네네. 대한 예, 네, 알겠습니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지하 1층에 보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원 휴게실이 네, 되어 남자 있습니다. 여자 보건실. 예. 근데 이제 이 보건실을 이용하는 게 전 직원인가요? 전 직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 공무원분들이 네.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는 사실 저희 청사 공간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뭐 여유가 있다면 뭐 이런저런 공간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저희 청사가 지금 사무실 공간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비장애인 분들하고 네. 장애인 분들하고는 이제 쉴 수 있는 그 환경이나 네. 이런 안에 있는 구조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종류도 다르기 네. 때문에 휴게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이게 네, 네.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또 비교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공무연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휴게소는 있어요. 근데 우리 매일매일 일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 공무원분들의 휴게소는 없다. 이거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 예, 생각해 보실 건가요? 그 공로연수자 휴게실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거기는 지금 1층에 근로 직원들 휴게실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환했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환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그 엄태별 의원님께서도 계속 네. 그 말씀 주시고 해서 예, 그렇게 검토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네. 현재는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 공무원 휴게 공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게 아직 법적으로 뭐 의무는 아닌데 대부분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주민 표창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표창 관련해서 저희가 표창 조례에 따르면은 예, 5분 더 쓰겠습니다. 표창 조례에 따르면은 표창의 종류가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네. 네.
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구민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별되는 기준이 뭘까요? 예, 의원님 그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이게 자치행정과 답변 드리도록 부서인가요?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산은 이거는 그럼 할게요. 그러면은 이 구민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보통 몇 장 정도 작년에 발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은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어요. 표창장 예산이. 네, 예, 네. 보통 몇 개 돼 있냐면은 표창장 등이라고 해서 500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간 표창장, 감사장, 상장, 뭐 구민상 합치면은 1000장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년에 1000장이 넘어갔는데 예산에 500장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행정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예측 행정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자치행정관장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표창장이 아무래도 부서마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꼭 저희 예산 아니더라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잡혀 있는 각 걸로도 부서에도 집행할 수 표창장 있기 예산이 때문에 나눠져 있나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다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갔. 그거는 이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말한 네. 건 우리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민상이 1000장 이상 나가게 되면은 예산을 1000장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굳이 500장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지급되는 수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표창장의 지급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때문에. 네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행정지원과에 표창장 등이라고 잡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과는 직원 표창을 네. 예, 하는 파트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각각의 그 부서에서 국민한테 그 뭐 어르신 장애인과가 주는 뭐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거 기념으로 이제 드리는 표창장도 있고 다양한 표창장은 해당 네. 부서에서 그건 인쇄를 해서 제작해서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민상 뭐 그거 4개 네. 그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장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정지원과 예산은 직원 알겠습니다. 표창 그 이해했고요.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표창장 관련해서 2023년 권익위에서 61개 자치구 이제 부패 영향평가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부서에 소개했고 이거에 대해서 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권고 사항이 있어요. 이제 권고 사항을 보면은 포상 관련 규정에서 포상 재외자랑 포상 취소에 관련돼서 2개 돼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새로 포상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권고 사항이 있었고 권고 사항에 미비가 있었는데 왜 이거를 인지하지 않냐 이 질문입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매년 말씀하고 매년 살펴보면 언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 권고 사항에 대해서 2023년 사항이니까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무관리과 역시 똑같습니다. 세무관리과 있나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조직 개편했고 장애인 공무 출장 관련해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공무 출장 관련돼서 그때 대면감사에서 이제 출장 등록이 의무는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전에 출장을 가려면은 출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뭐 네. 급하게 나가거나 할 네. 때 못하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원칙적으로 다 사전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법령하고 조례를 뭐 찾아봤는데 지방 공무원 보면은 이거는 됐고 조례 보면은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근무진의 출장을 할 때에는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원하는 감독장 허가를 받아 해야 된다. 다만 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네, 네. 누락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분명히 누락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사후에라도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출장 기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도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럼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담당관님 자리해 주세요. 네.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순기 의원님이나 도병도 의원님께서 지적할 말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는 지적사항도 있지만 모범 사례는 또 칭찬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그 감사 담당관 수험 사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요. 네네. 감사를 종합감사나 또는 뭐 수시감사를 하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2개의 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적발을 하고 환수를 한 그게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죠? 전체 금액은 잠깐만요.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1억 말씀해 주세요. 5,500만 원입니다. 예, 1억 5,500만 원이죠. 네. 이게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좀 숙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회계감사 결과에 일상경비 출납 그 사후 회계감사 결과를 보니까 부서 공군계좌 운영관리가 그 소홀함으로 해서 18개 부서에서 28건 그래서 그 감사 결과 1억 657만 8천 원이 세입 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년 위원 근무수당 집행 실태 특검 감사 결과에 부정적 지급된 120여 명에 대해서 4,895만 원의 환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 이건 아마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 가운데 근무를 해주신 거는 정말 감사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 지급이 되어져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1억 5,500만 원 정도 잘못된 그 지출 금액이 세입 또는 환수 조치가 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차후에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금천구 집행부가 엄정한 공직기관과 내부 청렴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하는 강사님들이 계시죠? 예, 우리 금천구 도흥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총 몇 명 정도가 되시나요? 총 숫자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혹시 네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 드리는 요지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동행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각동 동장님,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동에 있는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필히 상하반기에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강사님들과 그런 간담회를 요청드린 이유는 최일선에서 동장님들보다 더 먼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강사님들이. 그래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그 주민자치의 그 교육이라든가 여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번 시흥동 쪽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다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또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또 프로그램 회장들 대표들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강사님들과의 대화가 아닌 정말로 강사님들의 목소리도 듣고 민원도 해결되고 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 주민센터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죠? 주민자치 저희 시행 규칙상에 3만 원 네네. 이하로 돼 있습니다. 우리 규칙상 3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예. 네네. 이게 언제부터 3만 원,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언제 아마 3, 4년 전에 개정된 걸로 그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천구에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강사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금천구 그때가 25주년 됐을 텐데 처음에부터 시간당 3만 원, 2시간이면 5만 원이 25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고 시간당 6만 원씩 조정하는데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강사님이나 동장님이나 만나신 분들이 이 강사료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좀 수준이 있는 강사님을 모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그냥 적정한 강사료 이제 네네.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를 높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근데 반면에 이렇게 높이다 보면은 또 수강생들의 이제 그 수강료 부담과 네네. 그 이제 부담에 따른 또 그 부분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이제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대면 감사 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게 적정한지를 네네. 다시 한번 검토를 네.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건을 보면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처럼 시간당 3만 원을 드리는 데가 3곳이고요. 그리고 11개 자치구에서 뭐 5만 원에서부터 뭐 3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원 이렇게 11개구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사들이 뭐 동네에 있다가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 곳에서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지금 우리 생활임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사료 인상 조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적절한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국장님과 의학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의학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이고요. 실은 제가 22년부터 여기 자존심장 충격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행정감사 때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가서 짚어보면 다 제대로 숙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거 짚지 않아도 되겠지 했는데 이번 시흥동 첫 번째 동은 통과를 했고 두 번째 동 실시를 해봤더니 너무나 예외였습니다. 우리 지금 각 동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AED 그 기기가 몇 종류죠?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보관함의 개폐 방법 네네. 관련인 것 네네. 같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짧게 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을 열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열면 되는 게 있고 예.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는 게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우리 금천구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작년에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종류가 틀린 거예요. 종류가 틀려서 심지어 손잡이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게 튀어나와서 얘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모르시고 버튼이 꼭 열쇠 구멍 같이 생기니까 열쇠 갖고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 꺼내서 빨리 생명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문도 못 여는 사태가 이번에도 여러 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필히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각 동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헬스장에 있는 동은 헬스장에 없는 동은 1층 민원대에 있는데 헬스장에 있는 동은 민원대에 있고 헬스장에 한 대씩에 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헬스장의 트레이너들도 그거를 열지를 못하고 같이 동행한 직원분들께서도 그걸 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심장 자동 충격기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그 체력 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23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심폐소생 건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네네. 그 자동 네, 추가 사용합니다. 네. 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건수는 23년도에 3건이 예. 있었고 예. 24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네네. 네, 근데 체육- 어쨌든 23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주로 헬스장에서 그 샤워실에서 미끄럽잖아요. 그런 데서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난 건이 8건이고 24년은 9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스장에서 특히 무슨 사고 이런 심정지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갈 사람이 트레이너입니다. 그죠? 근데 트레이너도 안 돼요. 직원도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헬스장 특히 있는 곳들 그런 곳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세면장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리고 전에는 뭐 어느 시설에서 또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위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교육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오동의 은행공원 아시죠? 네, 원래 그 알겠습니다. 은행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그 은행공원이 금연, 금주, 도박, 폭행 등으로 시끄러운 거 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 금주는 우리 보건정책과하고 관계가 있죠. 네. 예, 제가 이번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자주 가보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철에 그곳을 10번을 가면 10번, 15번을 가면 15번 막 싸우고 경찰차가 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죠?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은행공원이 원래 은행공원이잖아요.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줄어들 정도 그 앞에 환경이 그렇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이 재정비가 2021년에 예산을 4억 1,1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재조성을 했는데 이 은행 어린이 공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원녹지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는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금주공원으로 5월 26일 날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8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금주 조례도 작년에 해주셔서 네네. 하고 있는데 서울에 지금 10개 구가 하고 있고요. 4개 구가 공원 지정을 금주 공원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한 2건 정도씩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금주 지도원, 금연 지도원을 통해서 조끼를 입고 가서 라포 형성을 하면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원 녹지과에서 정원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또 그 풀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지나가는 동네 주민도 함께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협의체 구성도 했고 경찰과 뭐 정신 그리고 또 그 관내 위생업소랑 함께 이 금주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지금 저희랑 함께 수시로 그 순찰도 더 자주 돌고 홍보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이렇게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누가 나가서 지켜보고 한다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아마 벌써 됐을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잖아요. 지도 한다고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는데 정말로 이 저녁 때쯤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주민들이 시흥 이동 벽산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살잖아요. 5천 세대 이상이 사는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통과해야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부에서 어떤 친구가 찾아오는데 야,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 발의해서 끝나지 않고 이게 뭐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이렇게 개선이 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 감사 담당관, 소통 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중지로 선포합니다.